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5일 오후 6시입니다. 현충일을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호국 영령들 90% 이상이 6.25 때, 그리고 월남전 때, 그리고 월남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분들입니다. 6.25 남침 희생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호국 영령할 것이 아니라 호국 영령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당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공산당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방공투사들입니다. 방공투사. 호국 영령들 대부분이 방공투사입니다. 방공투사. 요새 방공이란 말을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기피 하는데, 방공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체제를 흔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방공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태평양에 있으면은 방공하지 않아도 나라를 지킬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공산주의자와 싸워서 이겨야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앞에 방공이 붙어야 합니다. 방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방공자유투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제도하에서 살고 있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승만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시스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 체제와 이승만 체제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체제는 뭐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정치 제도로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안보 체제로서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북한은 뭐냐? 정치 제도로서는 사회주의 독재 체제입니다. 안보로서는 중국, 북한 동맹관계입니다. 이 두 제도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두 제도 사이에서 제3의 제도를 만들어서 두 제도가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방제 통일 방안인데, 이거는 완전히 사기극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꼼수고 사기극입니다. 이 두 체제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승만 체제는 자유입니다. 핵심 가치가. 북한 체제는 포갑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입니다. 북한은 수령 전체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입니다. 북한은 언론 자유가 없습니다. 말살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북한은 선전선동을 주 무기로 삼고 있는 체제입니다. 북한은 폐쇄적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방적입니다. 이 두 체제, 이승만 체제와 김일성 체제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공통점이 없는데 공통점을 일부러 만들겠다는 것도 사기입니다. 두 체제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은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체제의 핵심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또 서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동맹이면서 그리함으로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동맹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는 억압의 동맹입니다. 일당 독재의 동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70년을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장했던 이 이승만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른 정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헌법 개정안입니다. 헌법 개정안대로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문을 젖히는 또는 연방제 적화 통일로 가는 첫걸음을 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국가 해체를 노리는, 그러니까 자유민주국가 해체를 노리는, 또 국채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꾸려고 하는 민족공조라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공조를 하면은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민족공조와 한미동맹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민족공조는 적과 손잡자는 것이고 한미동맹은 미국과 손잡자는 것인데, 한미동맹은 자유세력과 손잡는 것이고 민족공조는 폭압세력과 손잡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는 교회에 가고 하루는 절에 가는 게 가능합니까? 반은 기독교인이고 반은 불교신다?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반은 북한과 친구고 반은 미국과 친구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승만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 이승만 체제를 바꾸면은 그 체제는 김일성 체제로 다가가는, 끌려가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이승만 체제는 뭐냐? 우리가 체제라고 하면은 첫째, 정치 체제입니다. 이승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입니다. 경제는 개방적 시장 경제입니다. 기업, 과학자,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결정을 합니다. 국가가 지정해 주는 대로 취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취직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체제입니다. 교육. 대한민국은 민주시민 교육을 합니다. 북한의 교육은 수령에 복종하는 로봇을 키우는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이 안보체제, 한미동맹이죠. 북한의 안보체제는 핵무장 그리고 중국과의 우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체제입니다. 복지체제. 대한민국의 복지체제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노동자와 재벌 회장을 똑같이 대우해주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북한의 복지는 수령 복지입니다. 수령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적대 계층은 굶어 죽을수록 더 유리하다. 이게 북한식 체제죠. 김일성 체제죠. 이런 이승만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개방적 시장경제로서의 경제체제, 보편적 복지체제, 민주시민 교육체제, 한미동맹의 안보체제, 이게 5개 체제입니다. 5개 하부체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는 이승만 체제라고 부릅니다. 김일성 체제는 전체주의 정치체제, 수탈적 경제, 그리고 독재와의 동맹관계로서의 안보체제, 그리고 민족 공멸의 핵무기 체제, 그리고 로봇을 만들어내는 노예를 양산하는 교육체제, 복지는 계급적 차별을 깐 복지체제, 이게 북한 체제입니다. 한국인의 선택은 김일성 체제에서 살 것이냐, 이승만 체제에서 살 것이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승만 체제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기 5천만 국민 중에서 김일성 체제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이승만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승만 체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북강병 경제개발 정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자유를 더 확대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되니까 복지를 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건국, 호국, 경제발전, 민주발전, 그 다음에 복지발전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북한을 해방시켜서 북한 주민까지도 이승만 체제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하여 북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유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이승만 체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성 체제로부터 이승만 체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적인 면으로 도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상 전쟁에서 상당히 방어가 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정치 투쟁, 정치, 사상, 교육, 종교 이런 데서 대한민국 세력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제에서는 실패했어요. 복지에서도 실패하고 정치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다만 안보 분야, 군사 분야에서는 한국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결 구도는 이승만 체제냐 김일성 체제냐의 대결 구도는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제적 변화와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망하게 가는데 북한의 후견 세력인 중국은 날이 갈수록 경제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군사비를 많이 진출해야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2040년 가면 앞으로 한 22년 흐르면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3배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군사비에 지출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는 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 러시아, 중국의 자장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에서는 김일성 체제는 실패했다. 한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고 이승만 체제는 한민족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입증이 됐지만은 중국이 힘이 세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비급해지면서 이런 성공한 체제를 지키려는 용기와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야기했듯이 인간이란 것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풍요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일 현충일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자유를 잃는다. 피를 흘린 30만 명 이상 되는 우리 군인들, 미군들의 피로서 우리가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은 또 비상국민회의에서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민주 회복 국민굴기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자유민주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가 망가졌다는 뜻이니까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는 싸워야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 광화문 오후 1시에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애국 시민이 자유를 지키는 한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